기준이 필요하신가요? 매일경제에는 흥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MBN골드 김흥태 매니저와 오후장 적전 세워보는 시간. 두 전문가 만나보기 전에 저와 함께 현구간 시황부터 점검해 보시죠. 오늘도 코스피는 점점 상승하고 코스닥은 약해지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37% 상승한 2,784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04%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오전장 흐름의 변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하락 출발한 코스피 지수, 상승 종목의 개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당일 고점을 점차 높여갑니다. 현재 2,784선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좀 더 시가총액을 들여다보면 SK 하이닉스가 오늘 4% 넘게 오르면서 23만 원 선 회복했고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 급등, 그리고 어제 하락했던 네이버와 카카오도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흐름은 어떨까요? 반면 코스닥은 정반대의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락하는 구간 보이시죠? 이때쯤에 에코프로 두 형제가 장 초반에 상승 전환했었는데 반락하면서 지수를 하락으로 이끌었고요. 그리고 HLB가 오늘 급락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 더 가했습니다. 하지만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실리콘투의 급등으로 다시 상승으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0.06%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수급의 변화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수급,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 홀로 매수 우위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수급의 변화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시면 일단 외국인이 9시 30분쯤 매수로 전환한 점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수도 같이 상승 탄력을 더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아쉬운 건 개인이 지금 한 10시 구간쯤에서 한 10시 반 구간쯤에서 매수 물량을 줄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코스닥도 확인해 볼까요? 코스닥 수급의 변화도 살펴보시면 일단 기관은 적은 금액의 매도세를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외국인의 물량까지 다 받아내면서 오늘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현구간 시황 점검해 봤는데요. 오늘도 기회를 찾아봐야겠죠. 오후장 작전에서 MBN골드 김흥태 매니저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오후장에 어떤 작전이 유효할지 이걸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기준 매니저님이 개인 사정에 있어서 출연을 못하셨고요. 김흥태 매니저님과 함께 수익률을 잘 사냥하시는 분이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단둘이 또 특별한 시간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방송을 준비하셨다라고 해요. 그거에 준하게 저희가 리뷰를 통해서 또 수익률 목표가 도달한 종목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한번 볼까요? 워트, 저희 개장하면서부터 정말 많이 언급됐던 종목이에요. 네. 최고가 기준으로 60%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추가적으로 저희 전략 주신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은 보유자분들께서는 보유하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신고가 영역으로서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적인 상세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온스토어 제어 장치에 대해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봤을 때 워트가 가장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고 전후공정 장비를 전부 다 이제 국산화 장비로 하겠다라고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틀 전부터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또 수혜를 받았던 기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에 대해서 실적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좋은 실적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향후 2분기를 넘어서서 이제 하반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을 본다라고 했을 때 현재 HBM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이제 양산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에 대한 이런 어떤 협업 관계가 지속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고 이제 앞으로 납품을 한다라는 내용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HBM의 수요는 점진적으로 늘어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장비 업종들에 대한 수혜들도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막 상승 추세를 출발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세는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자리는 보유한 것들에서 어느 정도는 수익을 실현하셔도 좋고요. 일단 조정받으면 다시 재진입해도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유하자라는 말씀드리고 일단은 유통 물량 자체가 워낙에 또 크지 않기 때문에 신규 상장하고 나서부터 얼마 안 지나고 이제 막 신고가 영역을 지나갔으니까요.
역시나 꾸준하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꾸준하게 관심을 갖자 보유자분들은 당연히 보유를 계속해야 된다라는 힌트였습니다. 신고가를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세 저희가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트였고요. 자, HB솔루션도 한번 볼게요. 이미 3차 목표가 8,000원을 지난주에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4차 목표가가 제시될지 이것도 참 궁금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4차까지 저희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4차를 10,000원을 또 제시하려고 했었는데 네. 오늘 10,000원을 돌파했어요. 또 네, 돌파하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이제 10,000원에 대한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여기 자리에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뭐 4차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보다는요. 일단은 보유자분들은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으로서 좀 끌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올라갈 만한 큰 재료는 없었다라고 보는데 일단 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유리기판에서 관련된 기업으로서 또 부각을 받았던 그런 수혜주였어요. 근데 뭐 이처럼 올라갈 거라는 전혀 저도 생각을 못했지만은 일단은 보유자분들은 10,000원권까지 다시 한번 돌파하는 거 여력을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 부분에서는 일부는 수익을 좀 실현하시고 나머지 이제 잔량으로서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한 차례 한번 급등하고 나서부터 이미 한번 이평선과 주가 차트에 대한 흐름도가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회귀 현상으로서 주가가 한번 조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을 염두에 두신다면 어느 정도에 대한 입절가, 다시 말해서 9,500원에서 9,300원 정도에 대한 입절 라인을 잡아놓고 대응하시면 무난하게 수익을 챙겨놓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차 10,000원을 저희가 예상을 하면서 방송을 준비했는데 장중에 10,000원을 넘겨버렸습니다. 하지만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저희는 보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테오젠도 한번 볼까요? 5월 말에 약 18만 원 정도였던 주가가 지금 자리 30만 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고요. 저희가 6월 11일에 매수하고 나서도 8%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 참 신기한 게요. 개장할 때 하락하더라도 마감할 때 2% 넘게 꼭 오르면서 끝나더라고요. 일단 지금 자리는 조정인데 1.5% 하락하는 지금 구간에서 혹시 추가로 더 담아도 될까요? 추가로 더 담는 거는 다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위험 구간일 수도 네. 있겠지만은요. 저라면 좀 조정 시때 매수를 하는 관점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30만 원을 찍게 된다라고 하면 이미 한번 리포트에서는 30만 원을 목표가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대한 저항 구간을 만들어 나갔기 때문에 일부러 30만 원을 찍지 않고 있다라고 좀 합리적인 의심을 좀 제가 좀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자리에서도 한번 30만 원만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알테오젠은 제2의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시작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조금 더 기다리고 계셨다가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28만 원이라든지 27만 원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자리는 30만 원 돌파하는 데까지만 체크 한번 해보셨다가 30만 원이 넘어간다라면은 그 이상에는 뭐 당연히 뭐 목표가를 제가 또 다시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그 점까지는 좀 홀딩하면서 기다려 보시면 좋겠고 일단 머크 사업에 대한 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어차피 알테오젠이 갖고 있던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이니까는 거기에 또 파이프라인 자체가 굉장히 많이 또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워낙에 30만 원 주가도 또 한번 저평가 논란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는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서 보유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김흥태 매니저님이 참 어려운 시장을 쉽게 해석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믿고 따라간다면 이렇게 수익도 잘 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알테오젠도 저희는 추가로 더 보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뷰 도와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오후에는 어떤 작전이 우리에게 맞아 떨어질지 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이 준비한 작전은 이렇습니다. 현대차 수혜주라고 꼽아주셨는데요. 사실 오늘 오전에 보면요. 뭐 전선, 전력기기, 네. 데브시스터즈의 강세, 리비안 관련주 이런 것들이 네. 급등했잖아요. 네. 현대차 수혜주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사실 오늘 전선을 가지고 오려 하다가 네. 제가 지난 5월부터 전선 관련주를 워낙에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미 다들 보유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전선은 이제 빼고 제가 현대차를 가져왔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현대차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남아 있어요. 앞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법인에 대한 이제 IPO 상장하는 데에 따라서 수혜를 받고 있고 또 현대차에 대한 이제 실적 모멘텀도 남아 있으니까요. 그 점들을 봤을 때 본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이미 한번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서 인기를 또 품목을 가지고 있고 전기차에 대해서도 월등히 더 판매량이 또 증가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바이든과 이제
트럼프에 대한 대선 공약으로서 또 전기차 또는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또 수혜를 받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완성차들도 좋지만 완성차 안에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주들도 함께 보시면 좀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오후장에는 이런 현대차 관련된 수혜주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현대차 관련해서 기대감이 유효하다라는 포인트를 잘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김응태 매니저님을 첫 방송부터 보셨다면 이 전선주로 극대화했던 이 수익의 맛을 같이 누려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늘 전선 전력기기 강하지만 이 내용은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현대차 관련해서 인도법인 상장 기대감, 3조 원의 현금 유입 기대감까지 언급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 체크하셔서 오늘 전략이 오후 그리고 남은 우리 하반기까지 좋은 전략과 수익으로 연결되기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런 내용을 토대로 어떤 종목을 저희가 편입을 하게 될까요? 오늘도 두 종목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피팅 밸브 쪽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죠. 한선 엔지니어링인데요. 피팅 밸브 하면 저희가 가장 먼저 대왕고래를 요즘은 떠올립니다. 네. 관련주로서의 매력이 있는 걸까요? 일단은 뭐 한서 엔지니어링은 필팅 밸브 사업을 하고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그 전에 이제 과거에 올라왔던 주가가 상승했던 원인은 첫 번째로는 이제 국내 최초로 SOFC, 그러니까 수소 연료전 고체 연료전지로서 시장에 대해서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를 또 한번 상승했던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들어서 조정을 받고 있다가 얼마 전부터 상승하는 모습을 다시 그려졌는데 이 사업이 주 원료가 이제 피팅 튜브라든지 피팅 밸브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영일만에 대한 이제 고래 프로젝트하고 연계되는 이런 기업이다라고 소개가 되면서 최근 들어서 주가를 좀 다시 한번 2차적인 파동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마찬가지로 최근 지금 2차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움직임도 예를 들어서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오늘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중소형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이제 막 올라오고 있어요. 넥스틸도 이제 막 다시 한번 반등하기 시작을 했고 피팅 밸브라든지 시추 관련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짤막하게 좀 단기성으로 본다라고 접근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 자리도 대응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사 엔지니어링은 현재가에 매수하면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 라인인 15,000원. 사실 제가 14,000원을 목표가를 제시하고 가지고 네. 왔는데 오늘 오전장에 갑자기 주가가 한번 튀었다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14,000원까지는 너무 짧은 구간이라서 조금 더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서 직전 고점 라인을 넘어가는 15,000원까지 보도록 할 거고요. 손절가 라인은 10,000원까지 잡는데요. 10,000원부터 상승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이 밑으로는 조정이 나오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 혹시라도 12,000원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자 한선 엔지니어링 지금 자리에서 편입 들어가겠고요. 자, 목표 주가는 15,000원, 손절 라인은 10,000원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공략주도 바로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궁금하시죠? 우수 AMS. 자동차 부품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자, 현대차 이야기를 저희가 앞서서 했는데 연관성 있게 봐도 될지도 궁금해요. 이미 23년도 작년이죠.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차 쪽에 관련 부품을 공급한 이력이 있어요. 4,900억 원이었다라고 하죠. 네. 하반기에도 좀 기대감 있습니까? 네, 물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수 AMS가 자동차 부품,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인데 과거에 현대차하고 전기차에 대한 이제 제조를 할 때 부품을 납품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하고 또 한번 같이 한번 연계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지금 자리에서 많이 올라오지 못했지만요. 최근에 올라왔던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은 자회사했던 우수 TMM에 대해서 이때는 UAM,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UAM 관련된 전동 추진 시스템 모터를 제조하고 있는데 이 관련된 기업들이 앞으로에 대한 UAM 관련된 소식이 접하면서 어저께부터 상승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갭을 상승했다가 어느 정도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을 쏟아져 나오는 흐름을 보였는데 사실 현대차 인도법인에 대한 수혜주도 있겠지만은 앞으로 7월 달에 되면은 이제 올림픽이 또 기대가 되잖아요. 올림픽에서 당연히 이제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UAM 관련된 드론 택시에 대해서 무인 택시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 인도법인에 대한 수혜와 또 한번 이번 올림픽에 나올 수 있는 UAM 관련된 같은 동반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니까요.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오늘 음봉을 좀 길게 마감했는데 차라리 이 자리에서 저는 오히려 좀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 이런 종목들이 오늘 오전장에서 음봉으로 마감하게 되면은 오후장부터 다시 한번 반발 매수세로 들어오면서 밑꼬리를 길게 달면서 어느 정도 보합권까지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요. 어차피 지금 자리에서 음봉 마감했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참고하시고 일단은 1차 목표가는 3,700원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자리로 보시면 좋겠고요. 손절가 라인은 3,1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3,700원 우수 AMS의 목표 주가였고요. 손절 라인은 3,100원 확인해 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공략한 종목은 이렇게 두 종목입니다. 한선 엔지니어링, 우수 AMS. 각자 섹터는 다르지만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확실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이 또 준비가 되어 있네요. 4시 40분 기억해 주시죠. 주제는요? 네, 오랜만에 또 평일에 무료 방송을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40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또 심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뭐 전력 설비 관련된 게 갑자기 급등했다가 또 오후장 들어서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또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앞으로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내 계좌를 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후 너튜브를 통해서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이 어려우시다면 김흥태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도 꼭 함께 체크해 주셔서 내 계좌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비법이 오늘 공개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남은 시간도 매일경제TV와 함께해 주시고요. 내일 오전 10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